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가스 홀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홀더라는 것 자체가 가스를 일시 저장하는 저장 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능, 자, 우리가 기능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 제조가 수요를 따르지 못할 때 우리가 공급량을 확보한다. 그래서 일시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피크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피크시 배관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수송량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건 수송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쓸 때 우리가, 또는 뭐 수요를 갑자기 이제 급 수요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전이나 배관공사, 제조나 공급의 일시적인 중단 시 공급량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공급, 그죠?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뭐냐면 조성이 변동하는 제조가스를 넣어 혼합하고 공급가스의 성분, 열량, 연소성 등을 균일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어떤 균일화, 그죠? 균일화. 그래서 성분, 약간 조성이 다른 것들을 넣어서 이런 혼합을 함으로써 이런 균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이제 지속적인 공급, 안정적인 공급, 그 다음에 가스 성분, 열량의 어떤 균일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홀더의 종류로는 우리가 유수식, 무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 홀더가 있다.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우리가 가스홀더의 기능, 이 기능이 거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닌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의 공급 및 저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균일화 이렇게 갑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 공기를 주입하여 발열량이 큰 가스로 혼합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열량 자체도 균일화 시킨다는 거죠. 성분, 열량 이런 것들을 균일화 시켜서 공급한다는 거지 큰 걸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스홀더의 기능을 일단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압송기는 우리가 가스탱크에서 배관으로 각 지역에 공급되는 그 압력, 가스홀더의 압력보다 낮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치제. 자, 부치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치제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스는 무색, 무미, 무취, 냄새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위험한 가스들, 가연성 가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설이 됐을 때, 그죠? 누설 시 우리가 냄새로서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첨가하는, 그죠?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어떤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생활에서 냄새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좀 역한 냄새,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치제다, 이렇게 하고요. 부치제는 그 용량 자체가 뭐냐, 1000분의 1.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1000분의 1 상태에서 금지가 될 수 있도록 부치제는 주입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치제 구비 조건이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독성이 없어야 되고, 냄새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냄새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냄새가 다른데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부치제 자체가요. 그래서 흡착되면 안 되고, 응축되면 안 되고, 그죠? 부식성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투과성, 그죠? 토양에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샜을 때 우리가 매설배관이나 이런 것들 누설이 됐을 때 그 토양을 뚫고 그 냄새가 나와야 되죠. 근데 투과성이 안 좋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부치제 종류별 특성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요 위에 있는 특성보다도 실제로는 냄새,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죠? 그래서 THT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테트라하이드로 티오젠인데, 요거는 이제 석탄가스 냄새가 되어 있습니다. 석탄가스 냄새. 그 다음에 TBM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터셔리
부틸, 멜카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파 썩는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죠? 양파 썩는 냄새. 그 다음에 DMS 마늘 냄새.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석탄가스 냄새, 양파 썩는 냄새, 마늘 냄새. 자, 이렇게 일단 요 세 개만 매치를 시켜서 어떤 냄새인지, 그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부치제 주입 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액체 상태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흐름에 부치제를 액체 상태로 주입을 해서 기화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세 가지 펌프 주입 방식, 적화 주입 방식,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이 있다. 간단하게 특징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펌프 주입 방식은 소용량의 다이어프램 펌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치제를 직접 가스 중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펌프를 이용해서 주입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부치 설비의 최적의 주입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화 주입 방식 보시면 액체 주입 방식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것으로 부치제 주입 용기를 가스 압으로 밸런스 시켜 중력에 의해 부치제를 가스 흐름 중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펌프를 이용해서 그냥 물 쏟아붓듯이 넣는 거고, 오늘 이제 떨어뜨리는 형태,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뭐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은 가스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오리피스의 차압으로 바이패스 라인과 가스 라인의 유량을 변화시켜서 부치제 첨가장치를 구동시켜서 주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규모 설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일단 종류 우리가 액체로 주입하는 방식에 아닌 거 찾아라 이러면 요 세 개를 하고 다른 거 하나. 그 다음에 펌프 주입 방식 설명, 그죠?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쭉 적어 놓고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펌프를 이용한다 내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설비 이라면 펌프 주입 방식. 그 다음 흐름 중에 떨어뜨린다 이러면 적화 주입 방식, 그죠? 그 다음에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 자체는 이제 대규모 설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특징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증발식 부치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흐름 중에 부치제를 증기를 직접 혼합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액체를 주입했고 지금은 이제 기체 상태의 부치제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설비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중력 적화 주입 방식, 바이패스 증발식이 있다. 두 가지 특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바이패스 증발식, 위크 증발식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치제가 누설되었을 때 제거하는 방법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연소법, 화학적 산화처리법, 활성탄에 의한 흡착법.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액화석유가스 주입하는 부치제의 측정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측정 방법도 이것도 자, 오도미터법, 주사기법, 부치실법, 냄새 주머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좀 체크해 두시고 부치제 측정 방법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물질, 부치제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양에 대한 투과성이 낮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과성이라는 건 통과하는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토양의 통과, 그러니까 매설 배관 같은 경우는 누설이 됐을 경우 땅에서 냄새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흙을 뚫고. 그래서 토양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투과성이 낮으면은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양에 대한 투과성은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치제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방류뚝. 자, 방류뚝은 방류뚝의 기능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액체 상태의 가스가 저장 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장 탱크의 액상으로, 그죠?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누설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누설이 되면은 뭡니까? 잘못하면 주변으로 이렇게 누설이 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액이라는 것 자체가 저온이 초저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뚝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뚝을 쌓아서 이 액이 이 안에 차 있게끔, 그죠? 그래서 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뚝을 쌓는 것을 우리가 방류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연못이나 이런 데 가면 뚝을 쌓는다, 제방을 쌓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넘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량.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저장 탱크의 저장 능력에 상당하는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장 탱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톤이 들어가 있는 용량이다 이러면 100톤을 가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60톤만 가둘 수 있다 그러면 40톤은 세버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량 저장 능력 상당하는 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액관산소 저장 탱크는 저장 능력의 60% 이상, 집합 방류뚝 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의 잔여 저장 탱크 총량의 10%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 그죠? 상당 용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류뚝 구조. 요거는 몇 가지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보니까 실기에서는 이런 거 갈로 쳐놓고, 그죠? 이렇게 쓰는 형태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성토 각도 45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 45도 이하의 기울기로, 너무 기울기가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윗부분 30cm. 자, 여기 윗부분 여기를 얘기합니다. 폭이 3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계단, 지금 보시면은 계단 같은 경우 둘레 50m마다 한 개씩 2대, 그 둘레가 50m 미만일 때는 2개 이상을 분산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죠?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류뚝의 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방류뚝을 설치를 하는데 주된 설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방류뚝은 우리가 액상의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그래서 방류뚝의 설치 목적 일단 그 정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류뚝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